비트코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혁신적인 자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빅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정말이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 꼭 몇 사람은 태클을 걸더라고요. 웃기지 마라. 너희들 속셈을 모르는 줄 아나. 누구 좋은 일 시켜주려고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하겠나. 당신들끼리 많이 해라. 이런 분위기 말입니다. 정말 가난한 아버지의 마인드 그 자체입니다. 마차를 계속 연기시키면 기차가 됩니까? 기차에 날개를 단다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비행기의 출력을 높인다고 화성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화성을 따뜻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담요로 덮습니까? 라고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빠른 방법과 느린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입니다. 비트코인이라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비트코인이 되는 것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비트코인을 미국 전략 자산으로 채택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친구 4명을 만나면 그중에 1명은 비트코인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지금 좀 사놔야 되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1명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트럼프 믿고 섣불리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트럼프 취임하고 나면 비트코인 신경 쓸 겨를이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투자 재미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명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느냐라고 말하는 단순한 투자 개념을 넘어서는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월 21일 마이클 세일러가 평소와는 다른 옷을 입고 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우주복 같은데 흰 옷의 왼쪽 가슴에는 비트코인 표시가 있고 오른쪽 가슴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명이 주황색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헬멧을 옆구리에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구에 갇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팔로우 중 1명이 1비트코인으로 화성으로 가는 스타쉽 여행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그러니까 다른 팔로우 1명이 not yet but soon 이라는 문장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날이 올걸요. 뭐 이런 말이잖아요. 지구에 갇히지 마세요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주식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상상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지구에 갇히지 마세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가격 좀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고 가격 좀 내리면 내린다고 아우성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좋아 보입니까? 비트코인이 또 보기 싫은가요? 22일이죠. 어제 그저께 마이클 세일러 공동 창업자는 디지털 자산 정책 제안서를 통해서 미국은 디지털 경제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정책이 그 해법인데 해당 정책은 미국 달러를 강화하고 수백만 개의 기업에 수조 달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면서 성장하는 가상자산 산업의 부를 미국 투자자들이 차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는 16조에서 81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정도의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약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부채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달러를 글로벌 기축 디지털 통화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를 250억 달러에서 10조 달러로 확대해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금옹호론자인 피터 시퍼 같은 사람은 태클을 걸죠. 뭐 피터 시퍼라는 분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전략에 관해서 거의 마이클 세일러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접근이라고 밝히면서 15년 동안 7,900억 달러가 유입돼서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됐다면서
올해만 해도 3,520억 달러가 유입되고 1조 달러가 추가로 증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부채의 70%는 자국 내 기관 물량이라면서 이를 고려할 때 2050년까지 100만 비트코인을 확보하면 부채의 36%를 상쇄할 수 있다고 근거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외국 기관이 보유한 나머지 30% 부채는 비트코인을 통한 부채 상환에 반대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주경 대표는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은 비트코인이 금과 동등한 글로벌 권위를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더 넓은 시장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혁신적인 자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빅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정말이지 작은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꼭 몇 사람은 태클을 걸더라고요. 야, 웃기지 마라. 너희들 속셈을 모르는 줄 아나. 누구 좋은 일 시켜주려고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나. 당신들끼리 많이 해라. 이런 분위기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난한 아버지의 마인드 그 자체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억 밑으로 떨어져서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되면 비트코인 투자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비트코인은 절대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갖지 마셔야죠.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하락하면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해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제가 진지하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얼마까지 하락을 하면 투자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0만 원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100만 원입니까? 단언하건대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새로 투자하실 분들에게 지금보다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원으로 하락한다면 내가 100만 원 하는 비트코인 100개 사가지고 있을 테니 다시 비트코인 가격 한 개 1억 원 되도록 가격을 올려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나를 1년 전으로 보내줘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1년 전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로또 복권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복권을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15년 동안 애를 태우는 랠리를 겪으면서 나갈 사람 나가고 남을 사람 남아서 지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간직하고 있다고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인드가 기존의 사회적 통념이나 문화나 정치나 경제의 틀을 깨는 용기와 확신이 없이는 비트코인을 가질 수도 없고 비트코인을 간직할 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100% 수익이 넘을 때가 되면 언제 팔고 빠질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좀 심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 유튜버나 관련 보고서 등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은 한면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론적이며 이성적인 정보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믿고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고 비트코인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오해를 하실 수 있어 첨언을 하자면 비트코인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어느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를 알고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인용될 즈음에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추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닌 그 가치를 온전히 자신의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로 비트코인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분명히 떠나가고 맙니다. 사고의 전환이 과연 무엇입니까? 옛날 말로 하겠습니다.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 마차를 계속 연결시키면 기차가 됩니까? 기차에 날개를 단다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비행기의 출력을 높인다고 화성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영상 88번째 영상과 또 어느 영상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은 제가 화성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화성을 따뜻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담요로 덮습니까? 라고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빠른 방법과 느린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말합니다. 오케이, 빠른 방법 말해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극지방에 열 핵무기를 투하하는 겁니다. 듣고 있던 사회자가 반응을 하는데 대박입니다. 당신 슈퍼 악당이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일론 머스크와 청중들이 웃으면서 대담을 이어가는데 구글에서 이 영상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올리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화성을 지구처럼 따뜻하게 만들고 화성에다가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같은 구조물을 모듈로 하나씩 만들어서 갖다 놓습니다. 롯데월드 같은 공간을 계속 늘려가면서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그걸 이용해서 공조장치 만들고 식물 키우고 동물 키우고 그렇게 사람이 살지 못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안 된다고 말할 근거는 수천 가지가 되겠지만 된다는 근거도 수백 가지는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꿈을 꾸는 인간들이 있고 이런 인간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우주 왕복선을 만들고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화성으로 여행할 때 비용을 우리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지불할 것 같습니까? 제가 비트코인으로 지불한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아재요, 가만히 있어서 뭘 한다고 그렇게 나서는겨? 또 할배가 비트코인도 하네요. 뭐 여러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보고 저는 그들을 정상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할배가 좀 오버하면 안 됩니까? 꿈 같은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큰 죄가 됩니까? 할 말은 많지만은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은 너무 길지 않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투자론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꿈을 꾸는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애플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기 바란다는 마이클 세일리의 말을 가난한 아버지의 마인드가 아닌 부자 아버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고 가난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마음이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고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비트코인 투자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구독해 주시고 다른 영상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